경찰이 여수 소재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 다수가 개입한 정황이 나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 공사장으로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이나 조명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빛원전이 사용연한이 임박한 1-2호기의 수명 연장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졸속 추진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위반한 기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23곳이 포함됐는데요. 대기업 사업장 5곳도 이름이 올라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남경찰이 여수 소재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업 추진 과정에 여수 지역 정관계 인사 다수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여수 소재지구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4월 1,300억 원대 아파트 건설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이후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여수시청 공영개발과와 A국장, B건설사에 이어 브로커 C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재지구 관련해서 그때 서류하고 컴퓨터만 다운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B건설사가 아파트 사업자 선정심사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A국장과 브로커 C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 과정에서 여수 지역 정관계 인사 다수가 개입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브로커 C씨가 대포폰을 개설해 사업에 연관된 정관계 인사들과 전 경찰관 D씨, 또 다른 브로커 E씨와 집중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양 과정, 그냥 공무원들과의 과정에서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증거 확보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여수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다음 주부터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업 진행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실제 돈이 오고 갔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지난달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에서 택시가 공사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공사 현장을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이나 조명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안전불감증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심한 시각, 한산한 도로 위를 달리던 택시가 무언가와 충돌한 후 멈춰섭니다. 알고 보니 지하철 공사장의 안전 펜스와 충돌한 겁니다. 차량이 크게 파손되면서 택시기사는 큰 손해를 봤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지점에 안내표지나 조명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진행 가능한 차로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주행한 곳 양쪽에가 또 펜스가 쳐져 있었기 때문에 가운데로 저는 진입해야 되는 거라고 착각을 했거든요. 확인한 순간에는 이미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광주시와 시공사 측은 도로에 임시 차선과 안전지대를 그려놨다며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안 한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공사는 공사 현장에 대한 별도의 안전시설 설치 매뉴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조명 상태면은 가로등 불빛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국토교통부 지침은 다릅니다. 야간에는 조명을 설치해 운전자 주의를 환기해야 하고 차량이 작업장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임시 울타리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임시 노면 표시는 기존 표시를 완전히 지우고 그려 시선 유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도 있었지만 국토부 지침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안전 취약 시간인 야간에 누가 뭐라고 해도 시인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안전 불감증이 심한 거예요. 올해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 관련 민원은 모두 1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안전시설물 관리가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시공사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광주 전남 시민사회와 5.18 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비상시국회의는 오늘 광주 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하고 헌법재판소는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 탄핵안을 인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을 바로잡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해야 한다며 개헌안에는 시대적 변화와 발전상을 반영한 사회 대개혁의 내용도 포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가 농업, 민생과 국회법 등 6개 쟁점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광주 비상행동은 오늘 낸 성명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내란 사태 진상규명에 필요한 국회 증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 파면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윤석열 파면과 국민의힘 해체 투쟁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빛원전이 사용 연한이 임박한 1, 2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해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 불안은 무시한 채 어수선한 탄핵 정국을 틈타 기습 신청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한빛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 신청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40년 수명을 다한 1, 2호기 사용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려는 목적입니다. 주민들은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졸속 처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혼돈의 전국에서 어떻게든 끈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본인들의 저차를 챙겨야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주민공청회에서도 일방적 소통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대사고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했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대 사고가 났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외에 중요한 최신 기술을 안전 기술을 수명 연장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적용되지 않았다는 걸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건설된 재생에너지 발전소도 가동하지 않을 정도로 전기가 부족하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단체들은 원자력안전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규탄 집회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빛원전 측은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한 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빛원전이 수명 연장을 신청한 1, 2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술심사와 보강공사 등을 거쳐 약 2년 뒤 재가동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 날씨를 보인 광주와 전남은 내일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0도 분포로 오늘보다 3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다가 모레 1에서 5cm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키움 히어로즈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국가대표 출신 불펜 투수 조상우를 영입했습니다. 키움에 현금 10억 원과 2026 시즌 KBO 신인 드래프트 1, 4라운드 지명권을 주고 조상우를 데려온 기아는 현장과 불펜 보강의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트레이드를 추진했다며 그동안 KBO 리그와 국제대회에서 필승조로 활약한 만큼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우는 최고 시속 150km를 넘는 강속구가 주무기인 최정상급 불펜 투수로 LG 트윈스로 이적한 장현식의 공백을 채워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위반한 기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24곳이 포함됐는데요. 포스코와 GS칼텍스, LG화학, 삼성 광주공장 등 대기업 5곳도 이름이 올랐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산소 배관 균열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포스코가 2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공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수산단 대기업 3곳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GS칼텍스에서는 가스 누출이, LG화학에서는 화재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폭발 사고가 일어나 각각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3건을 은폐한 삼성전자 광주공장도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020년 삼성 광주공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듬해 직원 7명이 집단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우리 지역 50인 미만 사업장 16곳,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1곳에서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대기업 5곳 등 모두 24곳이 산업재해 예방을 다하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를 숨기는 업체 등 재해 예방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나 산재 사고에 대한 형이 확정된 해당 연도에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KBC 고울입니다. 무등산을 배경으로 한 최초의 멜로 영화 무진연가가 오는 20일 전일빌딩에서 특별한 시사회를 갖습니다. 광주시의 영화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영화 무진연가에는 무등산과 광주의 아름다운 풍광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광주 무등산 자락에서 피어나는 첫사랑의 설렘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스크린 위에 펼쳐집니다. 영화 무진연가는 무등산을 역사적 이념의 상징이 아닌 설렘과 애틋함이 깃든 사랑의 무대로 재조명합니다. 영화의 주요 배경인 무등산 관음암은 주인공 남녀 사이에 순수한 감정이 싹트는 장소로 소개됩니다. 광주 하면 5.18 민주화 운동을 주로 상징적으로 떠올리곤 하는데요. 무등산을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가 광주를 또 다르게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 생각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는 병약한 소녀 무진이 무등산에서 요양하던 중 서울에서 온 연극 배우 준기를 만나 사랑을 알게 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죽음을 앞둔 소녀의 애틋한 첫사랑은 가슴 먹먹한 여운을 남기며 관객들에게 삶을 되돌아보도록 만듭니다. 2024 광주 브랜드 영화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무진연가는 무등산과 송정역, 화순 전남대병원, 광주문화재단 등 광주의 대표적 공간에서 촬영됐습니다. 특히 지역의 연극, 시민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호흡을 맞춘 보기 드문 멜로 영화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무진을 통해서 그 정말 순수한 사랑, 순수했던 그 첫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자기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그 소중한 첫사랑의 기억을 한번 꺼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계기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편지와 산책의 이정국 감독, 괴물과 박하사탕의 김형구 촬영 감독, 동시녹음 김완동 등 베테랑 스태프들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영화 무진연가는 90분의 러닝타임을 통해 광주 시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1980년 삼천교육대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금액을 1심보다 늘려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삼천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1심보다 3천만 원 많은 1억 5천만 원으로 늘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년 7개월 동안 불법 구금돼 강제 노역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임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우 대유이니아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회장이 회생불가 신청을 2시간 앞두고 가용자금 20억 중 10억 원을 본인이 가져가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전체 변제율이 3.5%에 불과한데도 박 회장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정상 참작 사유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광주대학교 김동진 총장 및 학생 교직원 일동이 3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보성군 보성읍 오감리 주민들이 16만 원, 옥평 1, 2 주민들이 15만 원, 용문 1, 2 주민들이 21만 원, 원봉 1, 2 주민들이 11만 원, 우산 4, 2 주민들이 27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양시가 서울 사무소장 주거비 관련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광양시가 서울 사무소장 월급 532만 원 외 200만 원을 주거비 명목으로 별도 계좌 이체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고발장을 접수받고 예산 집행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서울 사무소장은 정인호와 광양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으로 시의회는 올해 소장에게 지급된 총 2,400만 원의 주거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광주를 방문한 한국노총 간부 등 4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관련 당국이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서구청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북구와 서구의 한 식당에서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한 한국노총 대구본부 간부들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는 신고가 보건소에 접수됐습니다. 현재까지 46명이 오한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였고 보건당국은 해당 영업점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